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장을 행복한 아메이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단어를 꼭 넣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뭘까요? 돈이 기본이 되는 세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 세상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만큼의 힘듦이 있죠. 그런데 아메이가요. 같이 잘 살자는 주의를 갖고 있어요. 당신이 잘 살고 싶으면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려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면 남들을 좀 더 이렇게 눌러야 되고 남들 거 뺏어와야 되는 거라면 아메이는 이 안에서 특히 우리 위너스 나눔, 섬김, 베품 기본이잖아요. 오히려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크루즈 갔다 왔죠? 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리더님들 그리고 초대 되신 소비자분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시면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더니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꿈에도 없었던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 두 번째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 어디로 잘 수당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자, 이렇게 지중해를 갈 때 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맵에서는요, 바르셀로나 출발해서 튀니스 들어가서 몰타로, 나폴리로, 로마로 뭐냐면요, 기항지인데 기항지의 출발 날짜와 도착 날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이제 지중해를 표류하고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건 타고 신나게 놀고 저녁에 자면 다음 기항지에 도착해 있고 또 기항지에서 내려서 신나게 놀고 타면 또 다음 기항지에 도착해 있고 야 정말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뭘까 봤더니요. 먼저 좌표가 필요하더라고. 좌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오늘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휴가철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찾고 있고 뭔가를 좀 이렇게 얻고 싶고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를 지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약간 이 좌표는 현실 점검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현실적인 엄청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 왜냐하면 저도 현실 점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만약에 안 됐다면 저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제품을 너무 좋아했던 소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성장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침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방향성들을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내 인생에 조금 더 빨리 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인생을 좀 재밌게 더 방향성을 맞춰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방향성을 좀 틀었더니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많이 보셨죠? 위너스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파우너스 에메랄드 리더님도 계시지만 진짜 이 배를 장악하다시피 가장 큰 그룹이었고요. 저희가 모이니까요. 배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에 꼭 탑승하시기를 바라고 뭐 여행 사진 너무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저희 신랑이 너무 맥주를 좋아해서 그 나라의 생맥주를 무조건 다 먹으러 다닙니다. 근데 몰타에서 먹는 피자, 몰타에서 먹는 이렇게 맥주, 그리고 기항지 돌아오면 위에서 크루즈,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몰타가 웬 말입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림 같죠? 이런 그림 같은 곳에 리더님들을 초대하고 나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갔더니 친구 부자 진짜 너무 자유롭고요. 왜 자유롭냐면 파트너가 없어. 파트너가 없으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파트너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행은 파트너들을 보살펴온 그 보상으로 또 다이아몬드 여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피자 진짜 맛있고요. 이탈리아 나폴리 가서 피자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폴리에서는 피자를 이게 한 판이 1인분이에요.
에. 그래서 저희가 4명이서 2판을 시켰더니 이거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음식을 좀 더 시키긴 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글루텐이 소화가 잘 되라고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로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매일 한 판씩 먹는데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만큼 맛있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블루데이 막 무슨 데이 뭐 핑크데이 이렇게 해서 옷도 막 맞춰서 막 입고 진짜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제일 좋았던 거 어릴 때 애들 책에서만 읽어뒀던 그 가우디 성당을 직접 애들과 함께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광경이었고요. 애들한테 정말 저희가 여행 갔다 와서 애들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엄마 이런 여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교 1학년 고2거든요. 절대 그 부모하고 친해질 수 없는 나이인데 저희는 엄청 끈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번 또 함께 나누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네,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인생을 5년 단위로 계획을 한대요. 그리고 5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5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5년이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5년 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왜 하필 5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인생 전체를 좌우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데 최적의 시간이 5년이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50년을 일해야 50년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그랬으면 너무 힘든 일인데 5년? 그런데 이 안에서 항상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말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5년 한번 내가 이 5년이라는 숫자에 조금 집착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년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장 내년도 먹고 살기 힘든데 5년을 어떻게 하라니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런데 아메이를 사업을 하거나 같이 진행하는 분들한테 5년을 물어보면 목표가 정확하고요. 막 기쁘고요. 희망이 있고요. 다른 말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년 후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와 동시에 탄생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그래 이 안에 부자들의 문화센터 같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안에서 한번 5년을 보내볼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5년 후에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미래를 던져놓고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강사도 미래와 현재는 동시에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내는 시간들이 절대 어디 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 많이 보셨죠? 네. 파란색이 있고 60세부터 이제 빨간색이죠. 이 파란색은 배우는 구간, 그다음에 돈 버는 구간, 그다음에 돈 벌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집도 마련하셔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부모님 생활비도 좀 이렇게 조력이 돼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돼요. 혹시 다 준비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라도 끝내셨나요? 저도 아직 다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색 60세부터는 일을 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데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60세부터 한 70, 75세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모아놓은 걸 좀 아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고요. 또 100세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남은 40년을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물가 기준으로 잡는 이유여서 제일 올리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빔밥은 엄청 올려도 짜장면 값은 지금 최소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짜장면을 하루 3끼 10년을 먹으면 한 8,7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40년을 먹으면 이제 3억 5천인데 물가 감안하면 4억이 넘어가겠죠. 근데 남편하고 같이 먹으면 7억에서 8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남편을 먼저 이렇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최소 생활비만 해도
먹고 사는 데만 해도, 먹기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에이, 그래서 수입이 빨간색일 때 들어오는 곳이 있냐라고 해서 이 빨간색을 플랜 B,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빨간색을 준비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파란색에서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겠죠? 모으기도 바빠, 애들 키우기도 바빠, 저축하기도 바빠, 연금 넣기도 바쁜데, 파란색에서 변수가 생기면요. 빨간색은 너무너무 위험해집니다. 근데 저한테 저기 33에 딱 빨간색이 있었죠. 저한테 저 나이에 변수가 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1도 없을 때 이때 내 인생의 변수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변수가 그때의 그 고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혹시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게임. 웹젠, 뭐 NC소프트, 블리자드. 혹시 이런 거 게임 아시죠? 에이, 한때 이게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지금은 조금. 네, 저희 신랑이 이 게임 회사의 개발자가 아니고요. 광주, 호남, 전라도, 제주도 총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대기업들이 게임을 제작하면 판권이 필요하겠죠. 예, 이게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그 총판을 통해서 광주, 전남, 여기 충남,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다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방에 가면 게임을 하고 싶어요. NC소프트에서 나오는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 게임을 여기 사겠죠. 그러면 그 게임을 어디서 사올까요? PC방 사장님이 그 게임 회사에서 시간을 사와요.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100시간을 샀다. 유저들이 다 썼어. 그럼 또 100시간을 또 채우겠죠. 그 채워주는 사람이 저희 신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잘 뚫어놓으면 계속 쓰겠죠. 정말 그때 플랫폼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면. 영업을 할 때는 시간이 걸렸겠지만 한 번 충성 고객이 생기니까 계속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진짜 제가 이때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희 신랑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 등 뒤에 빨대를 이렇게 딱 꽂고 내 인생에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다니 그래서 저는 정말 30대 초반에 부자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남자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럼 그걸 와이프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걸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디자인 센터 있죠. 광주에도 광주 첨단에 디자인 센터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 센터 1층을 통째로 대여를 해서 쓸 정도의 크게 축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이렇게 투자했던 곳에서 이제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애만 열심히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 저하고 상관없는 일, 집에 돈만 잘 갖다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던 돈이 잘 이제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을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PC방들의 게임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수입이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잘하던, 왜 이렇게 직원을 30명 썼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 해도 얼마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 남편이 왜 직원을 계속 자르지?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뭐라고 했냐면요. 오빠, 그 부장님 자르면 안 돼. 그 부장님 이제 애기 낳아. 막 이랬어요, 제가. 둘째 애기 낳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인원 감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찰나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이 들어오면서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영했던 총판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모아놨던 돈을 계속 가져다 쓰기 시작합니다. 2달만 쓰고 줄게. 석 달만 쓰고 줄게. 아직도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네. 제가 죽기 전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가져다 쓰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집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는데, 이 돈을 계속 가져다 쓰면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불안이 확 올 때쯤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딱 태어나서 딱 돌이 지나니까 콧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콧물이
중이염으로 갔다가 비염으로 갔다가 충동증으로 갔다가 부비동염으로 갔다가 여기 이쪽 호흡기 질환이 전부 다 염증을 달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엄마였어요.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절대 끊이지 말고 먹여라. 그럼 정말 저는 그 날짜 안에 꼬박꼬박 먹였던 엄마예요. 3년 동안 먹였다는 말은 낫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는 다 섭렵하고 다녀요. 에이, 근데 더 무서운 거는 2시간 기다렸다가 5분, 1분 치료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너무 지치고 애도 지쳐 나도 지쳐 이럴 때쯤 이 아이의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약을 혹시 많이 먹여본 엄마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열성 경련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싱크대에서 저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놀다가 애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의 광경이라 119로 전화했어요. 남편도 올 시간이 걸리니까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고 또 응급처치를 받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오전에 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번을 119를 불러서 오전, 오후를 다녀온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부분 열성 경련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명적인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대부분 고열 때문에 이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7.8도에 쓰러졌어요. 이거 고열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이제 열 날려나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열에도 애가 너무 취약한 것을 그 상황에서 제가 목격하면서 제일 피크는 뭐였냐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글짐을 타다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119를 불러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그 기독교 병원에 1박 2일로 입원을 시켜서 전신을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뭐 뇌파 검사, 뇌 이상이 생겼을까 봐도 뇌파 검사, 뇌척 수영 검사, 심전도 검사 다 있거든요. 근데 원인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원일 의사 선생님이 저의 주치의였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오시더니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선생님이 원인을 모르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때까지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울면서 왜냐하면 내 척수액을 뽑을 때 어디서 뽑는지 아시죠? 네, 척추에서 뽑거든요. 뽑을 때 부모님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나가라고 하고 간호사 3명이 더 들어갔어요. 이제 안에서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남편을 붙잡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건강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 책은 이렇게 두껍거든요. 제목이 감기에서 백혈병까지 비밀이에요. 왜 제목이 이러냐면요. 감기 때문에 먹었던 약의 부작용으로 백혈병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했던 거 뭐였냐면 항생제. 제가 3년 동안 먹였죠. 근데 염증은 항상 열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해열제가 친구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악, 그러니까 원자 폭탄 같은 아이가 항생제다. 근데 그 항생제보다 더 안 좋은 애가 있어요. 뭘까요? 해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생제는 새의 깃털 있죠. 깃털 하나. 그런데 해열제는 그 깃털을 갖고 있는 몸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짬뽕 믹스해서 약물 칵테일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 그거를 끊이지 않고 먹다가 토하면 다시 입을 벌려서 먹였던. 왜? 저 선생님 말 잘 듣거든요. 그랬던 아이가 결국 이런 증상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많이 울었어요. 내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약을 끊어야겠구나. 약을 끊어야 병이 낫겠구나. 그리고 음식이 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집에서 큰아이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유식 정말 잘해서 먹였거든요. 근데 그 야채와 과일 안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그냥 먹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찾기 시작했어요.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좀 알려줘.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 좀 알려줘. 왜냐하면 모든 책의 베이스는 면역력이었어요. 그래서 약물이 결국 이 면역력을 잘하는 것을 멈추게 했고 제가 이걸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언니가 그 당시에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대전에서 막 본인이 알아본다고 하더니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걸 먹이래요. 뉴트리키즈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치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언니가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정수기를 쓰고 있었어요. 왜? 우리 언니가 물맛이 좋다고 해서.
예, 제 아이들을 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언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언니가 먼저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다 물어봤는데 엄마들이 뉴트리키즈 이거 너무 추천해. 대신 꾸준히 먹여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먹였어요. 얼마 만에 좋아졌을까요? 3개월. 열심히, 공부 열심히 잘하셨어요? 저는 한 달 딱 먹이고 나서요. 우와, 좋은 차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정말. 뭐야? 아니, 이렇게 좋다더니.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길래 다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약을 먹이자마자 똑같은 증상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구나. 제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 오시기도 되게 결정하셨죠? 저도 아이한테 이 약을 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비상 해열제 싹 다 갖다 버리고요. 왜? 혹시나 해서 또 먹일까봐. 그때 이제 열을 잡기 위한 이제 방법이 시작되죠. 열을 잡을 때 유산균과 비타민 C가 효과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아마 또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 세포, 비타민 C 5개를 그 5살, 6살 아이한테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막 갈아서 먹이고 막 이렇게 우유에 타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제가 달력에다가 날짜를 적었어요. 시작. 오늘부터 뉴트리얼트 시작. 이렇게 절대 빼먹지 말겠다. 근데 얼마 만에 좋아졌을까요? 6개월. 아주 공부 잘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완전 면역력이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장기간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서 교감신경 완전히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딱 보니까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비자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면역력이 채워지는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 아이의 면역력에 따라서 오래 먹여야 되고 아니면 최소 3개월 안에 시간 볼 수 있다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한 달 먹여봤는데 6개월 먹여면 잘 모르겠어. 다 멈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년 2개월을 그 이후부터 저희 집에는 10년 동안 약물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 백신도 안 맞췄어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문서가 날아왔어요. 너희 아들만 안 맞았다. 이렇게 맞춰서 보내라. 이렇게.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맞췄어요. 면역력 뉴트리얼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열심히 먹인 결과 지금 보이시죠? 지금 20살이고요. 이번에 크루즈 가서 거의 모델처럼 다 사진 찍고 와서 왔어요. 키가 188입니다. 뭘로 키웠어요? 뉴트리얼트로 키웠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희 아들 큰 거 보고 리더님들이 와서 뭐 먹였냐고 막 물어봤어요. 대신 키가 성장할 때는 메가요법으로 먹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가요법 먹으라 했더니 리더님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먹여도 됩니다. 임상실험 결과예요. 진짜. 그리고 이 큰아이가 피부도 너무 좋고요. 비율 너무 좋죠. 여러분 키를 키울 때 빨리 키우면 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키우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안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키가 좀 크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물어보겠죠. 뭐 먹였냐고. 제가 뉴트리얼트 먹였다고 얘기하고 이게 왜 좋은지 얘기해주고 그게 사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내가 감동받은 제품,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대신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과 함께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이제 신랑이 이렇게 살짝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꺼내봤어요. 저는 이제 가슴형인데 지식을 알아볼 때 되게 머리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엘빈 토플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 이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잘 안 읽어요. 그런데 딱 제가 꽂히는 부분을 읽은 다음에 그걸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가 여기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나라가 거론이 돼 있어요.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미국이 첫 번째 수요국이 될 것이다. 저 여기서 한국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 좋으라고 이 책을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나라가 거론된 이유가 있어요.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력가 많다. 정보가 들어가야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틈새 마케팅이 발달 잘 돼 있다. 우리 틈새 시장 장난 아니잖아. 옆집, 윗집, 아랫집 전부 다 틈새 아니에요? 그리고 선진 제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프로슈머가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쓰고 언니들한테 광고했더니
9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9만 원에 비전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태권도비가 9만 원이었어요. 대박. 내가 9만 원 벌려고 알린 것도 아니고 옆집 언니들한테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 좀 병원 가지 말라고 알려주고 했는데 9만 원이 들어온 걸 보고 대박이다 이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떡하지? 헉, 공이 2개 더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을 펼치면서 제가 이 책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뒷장에 다가오는 프로슈머의 폭발이 나옵니다. 이 책은 2006년에 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미래학자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을까. 근데 여기서도 프로슈머의 폭발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과 일부 산업 존재 자체에도 위협을 가할 거고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 일이 벌어질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붙잡고 결정을 합니다. 알아보기로. 예.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많이 들으셨죠.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간다. 그리고 아메이를 한 5년과 다른 일을 한 5년은 다르다. 저도 직장생활 했거든요. 제가 딱 직장생활을 4년 반을 했거든요. 4년 반을 하고 있을 때 그 잘 나가던 오빠가 내가 평생 연금 만들어줄게. 그거 그만둬.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만뒀던 그 연금이 나오는 그 교직원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딱 4년 반 하고 그만뒀더니 수입 제로더라고요. 연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뒀더니 그런데 아메이를 했을 때 이 연금을 다르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단어를 붙잡고 아메이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2가지를 붙잡고 아메이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상황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다. 21세기 문맹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만약에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변하지 않을까에 집중해라.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간에 관심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쵸?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거는 저는 같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면 잘 살아지겠지. 부자 되겠지. 그런데요. 같지 않더라고요.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거는 급한 일이고요. 잘 사는 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급한 일 뭐예요? 지금 당장 월급.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 지금 당장 뭐 아픈 거. 근데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 미래, 노후, 아이들 미래. 이렇게 약간 시간에 멀리 있는 애들이 결국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건강도 지금 건강하니까 별로 안 지키시죠. 그런데 조금 5년 뒤에 10년 뒤에 건강을 보면 지금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게 맞거든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택시에 탄 남성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치고 택시기사는 아이가 앉은 걸 확인하고 차를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한 통 옵니다. Bueno, Oiga, sí, dígame. ¿usted es el del Uber? Sí, soy yo. Oiga, no deje un niño güerito ahí del carro. Un niño chiquito de 2 años, güerito. ¿No tu hijo? No, pues pensé que era tuyo y que estaba jugando. ¿Cómo? Sí, oiga, aquí lo dejó. Ay, oiga, ¿puede regresar? Sí. ¿Nos regresamos o qué? Pues vamos.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뭔가 급했어. 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아요?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이거는 잠깐 얼른 돌아올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한번 중요한 그 급한 시간 때문에 놓친 것들은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어느 곳에 소득이 발생하는지 파란색 분면 이렇게 살짝 주황색 분면 있죠. 그런데 파란색 분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돈 버는 구간이고요. B하고 I는 잘 모르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파란색 분면과 이 주황색 분면의 사람은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너 주변에 건물주 있어? 그럼 없어요. 건물주가 나랑 안 놀아주거든요. 너 주변에 의사 있어? 의사 친구 많이 없죠. 왜?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어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우리 신랑 사업하니까 사업간에 B다 B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저희 신랑도 자영업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결국 끊어지는 수입이고, B하고 I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끊기지 않는 연금 같은 수입인데 E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S는 일자를 소유해서 나를 묶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B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I는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색 분면에서 이 주황색 분면으로 옮기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사다리가 저는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정말 100%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B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분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가 너무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될지.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네. 그래서 모든 물통은 결국 마르기 마련인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자산성 형태의 수입을 만드는 자리가 이 자리고 혼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배우는 일이죠.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똑같대요. 여러분 월급 봉투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봉투가 하나만 더 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0개를 더 만드는 거랑 똑같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바꿔보라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바빠서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오늘 초대하신 분들 여행 가서 없어. 바빠서 안 돼. 애들 밥 차려줘야 돼서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야지만 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대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이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심지어. 에이. 그래서 자, 황금 거위를 갖고 싶은가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은가요? 알, 그쵸. 다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를 하지 못하는 나의 이유들 있죠. 이건 제 이유예요. 난 사업 안 해봤어. 그리고 제가 저희 신랑한테 오빠 내가 아메이를 사업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업이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못해. 내가 제품 좋은 건 인정해. 제품만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요, 진짜. 그런데 제가, 나는 남들한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신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아메이를 전달했더니, 야, 네가 하는 아메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하는 아메랑 너가 좀 달라. 뭐가 달라요, 언니? 막 제가 물어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아, 그런 부분이 달랐구나. 그래서 네가 하는 건 좀 믿음이 가. 네가 주는 정보는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려면 좀 공부를 조금 이안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 말고 다른 아메로 갈까봐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의 미래 이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아 시대가 바뀌니까 돈 버는 방법이 바뀌는구나. 저희 신랑이 하던 일이 갑자기 스마트폰이 하나 생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죠.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튜버예요. 예. 돈 버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말을 못해. 그쵸? 말을 못하다 보니까 잘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잘 들었더니 그 언니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정보가 더 도움이 되는지 제가 그게 파악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반대해. 여러분 이거 다 핑계인 거 아시죠?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저한테 막 알아보라고 할 때 제가 소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알아보라고 할 때 저희 신랑이 못하게 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못하게 한 적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일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이 반대해요. 그럼 그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남편이 반대했지만 하고 나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반전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메이는 반전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하버드대학교 창업 10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 다 읽어보세요 한번. 자본금이 없어도 되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되고요.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 모두 필요로 해야 돼요. 중복 구매로 이어져야 되고요. 소모품이 유리해야 돼요.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할 만하다. 우리가 하잖아요. 상품 유통도 하고 내가 대리점 플러스 본점이 되는 일이고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 있죠. 왜? 1인 기업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힘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 스폰서님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우리 한국함의 최고의 핀 스폰서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일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성공담을 내 성공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10번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창업하십시오. 나를 1인 기업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이 창업의 이 아이템은 뭐냐면요.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쓰고 반복해서 쓰고 죽을 때까지 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쓰셨잖아요. 아메이 아니어도 다 쓰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구매한 건 봐볼게요.
열심히 주겸이 좋다고 해서 먹었더니 다이옥신이 나온대요. 그 제품의 정보를 듣고 아메이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송화소금으로. 그리고 화장품을 썼더니 거기 중금속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봤더니 아메이 거는 비건이네. 동물성 실험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도 넣지 않는구나. 안전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한때 주방세제가 이 데톨이 산성이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이거를 아메이 디시드랍스로 바꿔보는 거죠. 세이퍼 초이스가 붙어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받기가 쉽지 않은 건지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 놀라울 거고요. 물티슈는 플라스틱이라서 폐기물이래요. 절대 변기통에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아메이 거 물에도 녹고 땅에도 썩는 걸로 바꿔보시는 거고요. 최근에 나왔죠. 고려은단. 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랬어요. 나 이거 5년 동안 먹었는데 진짜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알려드릴게요.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믿을 수 있는 원료로 토양부터 완제품까지 나에게 오는 이 설명이 하나씩 제품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내 아이템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써보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보는 일입니다. 부름밥을 다 해보셨죠? 이걸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부름밥을 먼저 이거의 조건은 뭐냐면 똑같이 돈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얘는 선착순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말이 더 유리하겠죠. 땅을 먼저 사니까.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메이는 어때요? 똑같이 부루마블인데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판을 짜서 그 판에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판에 딱 들어온 분한테 언니 이 제품은 이렇게 좋고 이건 언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건 이렇게 수익성이 돼. 알려주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무조건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생필품이라서.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인가 한번 봐볼게요. 저희 집은 광주광역시 시청 옆에 있어요. 제가 시청에서 이렇게 1km를 찍었어요. 반경. 그래서 편의점을 찍었더니 36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 일은 쉬우신가요? 편의점 쉬우신가요? 그쵸? 그런데 아메이는요. 내가 아는 사람 10명, 20명. 우리 언니가 아는 사람 10명, 20명. 내 친구가 아는 지인 10명, 20명. 절대 겹칠 일이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없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일이 아니고 어제와 다른 나, 오늘의 나, 그 다음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조금씩 변화하면서 경쟁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아메이 역사는 대부분 대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20년 넘기가 쉽지가 않대요. 우리나라도 30년이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65년, 지금 66년이고요. 뉴트라이트 91년째예요. 네. 북미에서 처음으로 비타민을 상용화시킨 회사가 뉴트리라이트죠. 네. 그래서 전 세계 특허를 1,200여 건 갖고 있고요. 과학자, 엔지니어가 1,000여 명이 넘고요. 특허 출원 중인 게 500여 건. 그러니까 얘는 비밀이에요. 얘를 이제 풀면 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묶어놓은 것도 있겠죠. 과학연구소 첨단 기술을 갖춘 곳이 75곳. 에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학연구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없어요. 삼성도 아마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과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모토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죠. 처음에 ESG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이걸 따라한 회사가 어디였냐면 스타벅스였어요. 요거는 이제 ESG 대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이미 실천과 계획을 넘어서 생활 속에 이미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 우리 종이빨대 아시죠? 종이빨대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올 수 있대요, 여러분. 왜? 정책이 아직 없어. 정책이 의무화된 게 없어. 1년 동안 다시 유예해보고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 그럼 다시 돌아오겠대요. 그러니까 ESG가 말이 쉽지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나 이게 생활 속에 적용하기까지가. 그런데 지금 그리고 자, 아메이 공장 한번 가볼게요. 제 많이 보셨죠? 굴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커 보이네 라고 하지만 저기 자동차 크기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옆에 일급수가 있는 여기 호수 보이시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돌면 기찻길이 보입니다. 네. 여기 기찻길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기차, 네, 보이시죠? 우리가 사진을 항상 한쪽 단면만 봤기 때문에 뒤가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이런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굴뚝이 없어요. 여수 산다를 가면 이렇게 굴뚝이 엄청 많고요. 밤새도록 돌리기 때문에 불빛이 엄청 많거든요. 조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야경을 관람하라고 여행 상품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나가면요, 매연 때문에 정말 창문을 열 수가 없고요. 이 근처에 소나무들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색깔이. 근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녹지에다가 1급수에다가 이제 아마 많이 여기 안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다른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일단 만들어내는 방식, 공정법이 좀 다르다.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 에디슨 마케팅상인데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간 중심 디자인 및 혁신 부분의 우수성을 존중하는 회사한테 받는 그 상을 아메이가 받았죠. 언제? 1993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애플, 뭐 스티브 잡스, 뭐 테슬라 다 이렇게 받았던 그 상을 아메이가 혁신적인 마케팅, 인간 중심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내고 있고요. 역사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농장을 4군데를 갖고 있다. 이 농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한 살림에 들어가는 납품이 되는 달걀을 우리가 그때 한번 달걀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달걀에서 DDT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초제예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그런데 38년 동안 금지되었거든요. 근데 이 농약이 달걀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맞아요. 닭을 풀어놓고 땅을 쪼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근데 반감기가 38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가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토양부터 관리를 한다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식물 원료부터 나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정확한 과정을 지키고 있고,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근데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약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2014년부터 이렇게 만들게 해달라, 식약청이 계속 아메이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23년에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올데이 비타민이 나왔고, 그리고 올데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과 접촉한 부분에 겔이 형성되면서 안쪽에 있는 비타민C가 하나하나 용출돼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8시간 정도. 네, 이렇게 되면 진통제 성분 있잖아요. 앞으로 영양 성분으로, 안전한 성분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2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워낙 대세가 됐죠. 근데 저도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단어를 이 안에서 들었어요. 도대체 뭘 또 공부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계를 바꿀 3가지 치료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앞으로 유전자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다. 당신의 장내 미생물로만 봐도 당신이 어떤 질환으로 갈지 다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국가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앞으로 세상을 판도를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워낙 또 여기 지호셉 박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 함께 또 공유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들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미국 국립보건에서 10년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보유한 게 3만 건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식약식품연구원에서 7년 동안 7,000개. 그런데 아메이와 HM파마가 2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그러니까 과학은 데이터거든요. 전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논문을 쓰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트리라이트가 77년 됐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믿었어요. 그렇구나. 먹어야겠구나. 7년 됐으면 안 먹였을 거예요. 왜? 과학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가 주는 안정성은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데이터라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병기 부착형 센서까지 이제 쉽게 어렵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저는 우리 거 그 365 있죠. 밸런스 365만 먹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저도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엄청 먹었어요. 밥 대신. 대신 거기에 식이섬유를 빠지지 않고 먹었어요. 예, 식이섬유, 단백질, 유산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디톡스 있죠? 디톡스의 약간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중에 그냥 간식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제가, 와, 대박. 뉴트리라이트는 진짜 사랑이다. 믿고 먹어도 진짜 누구에게나 전달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번을 먹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바뀔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그 데이터로 소화를 가장 잘 시키는 상위 10%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게 효소죠. 이건 진짜 소화제예요. 안 드셔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소화가 안 되거나 단백질이 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앞으로 당뇨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심지어 조산이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한국 아메이랑 HM파마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마 아키텍트, 마이 웰리스랩, 옵티미스트 앞으로 나올 제품 너무 많죠. 어제 저녁에 너무 핫했죠. 어제 저녁에 줌 미팅 너무 막 이렇게 잠이 안 오셨죠. 어떻게 막 전달할까. 네,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울세라 써마지. 지금 다 여기 장영란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5년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장영란도 1년에 2번씩 꼭 한대요. 맞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거 성시경도 맞으려고 봤더니 뭐 330만 원, 뭐 165만 원, 막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에 뒤졌더니 300만 원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300만 원 준비하시면 돼요. 울세라 300샷, 써마지 600샷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요거는 한 가지거든요. 울세라 하나에 185, 써마지 하나 200. 그럼 두 개 합히면 정말 한 400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말 이건 그나마 좀 저렴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집에서 홈 더마로 여러분 이건 꼭 사셔야 합니다. 꼭 사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싹 돌렸어요, 이거를. 꼭 사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건 보셨기 때문에 살짝 넘어갈게요. 몇 개 갖고 왔거든요. 너무 대박이죠. 그래서 가격대도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은 없습니다. 프로모션 때 안 사면 언제 살 겁니까, 여러분? 네, 너무 좋은 가격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고 찍으셔야 되나요? 네, 하시고 네. 또 제일 위에 저런 제품 우리 쓰고 있었던 제품을 하면 5만 원에 보상 판매를 해주니까 또 이것도 한번 모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체 적용 실험 결과 100%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라는 거는 여러분 진짜 숫자 데이터가 주는 걸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웰리스 랩입니다. 미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내 체질, 내가 먹는 거,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 웰리스 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17억 데이터 AI가 분석해서 내 맞춤 리포터를 만들어주고 노화 억제 지수, 만성질환, 그리고 지금 근력 지수, 근력 자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력에 의한 질병까지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거고요. 네.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love. And I will always love you.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돈 되는 구간이라서 살짝 졸리셨더라도 방금 과자 그릇을 던지듯이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싶죠?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왜냐하면 이게 없다면 굳이 우리끼리 막 여기서 모여서 막 뭔가를 막 공부하고 큰 의미는 있겠죠. 그래도 내 건강 지키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메리 이렇게
공부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안 해도 내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키겠네. 저희 생각했거든요. 내 가족 건강만 지켜도 어디야. 돈 버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자산까지 만들어주는 일이라서 이렇게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있는데 이걸 대기업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대기업들이 가져가기 시작했고 이 중간 과정은요, 제품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메이는 나에게 직거래를 주되 35%의 캐시백을 내가 써보고, 아까 좋은 걸 써보고 너무 좋잖아. 그럼 그 광고에서 가져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35%의 광고비는 누구에게나 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노력순으로. 그래서 회원 할인가로 드리고 뭐 이제 할인이라는 큰 개념은 없죠. 네,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입비가 없고 의무 구매 판매량이 없고 100% 만족 보증제 3개월 내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거. 근데 이 캐시백은요, 여기 위쪽은 돈을 쓰는 구간, 단순 소비로 끝날 수는 있지만 이쪽으로 오면 돈을 쓰면서 버는 아까 프로슈머가 되는 구간,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래서 하고 가면 2024년에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도 이 35%에 대한 애누리가 우리 소비자부터 사업하시는 분까지 다 골고루 나눠서 온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자본 없이 만들 수 있는 자산. 제가 이 유산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옆에 분들한테 알렸더니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세제가 좋다더라. 그거 좀 갖다 줘봐. 나는 들어보니까 머리카락 나는 거 있다면서 그거 좀 갖다 줘봐. 이렇게 각각 쓰는 소비자들은 다양하지만 제품도 너무 다양하겠죠. 에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가 다양하다는 게 너무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옥장판이라 그러면 2개 깔고 하나 덮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 더마 아키텍트 나올 때 지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될지. 내가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잘 모아놓으면 그 소비자들에게 정보만 줬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이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의 생필품이고 반백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인세가 되고 자, 제가 이제 장바구니를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았더니 20만 PB가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좀 보시면 돼요. 자,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S의 보너스, U의 보너스, 나의 보너스, 그다음에 A, B, C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A, B, C의 돈 20만 PB는 3%니까 6,000원. 그런데 BB에다가 곱해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1,800원이에요. 그래서 각자 돌려주고 나면 나는 54,000원. 그리고 스폰서님은 전체에서 내 거랑 아래 분들 거 다 빼주니까 21,600원. 그런데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인데 자, 봐볼게요. 스폰서님이 없어. 내가 한국암에 1번으로 가입했어. 그래도 수입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스폰서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 54,000원의 가치는요, 연 3% 이자로 봤을 때 2,600만 원 예금 이자래요. 여러분 통장에 2,600만 원 예금 해놓으셨어요? 없죠. 그런데 54,000원이 나 매달 나 6% 하고 있는데 54,000원이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한 달 동안 띄워도 54,000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야, 내가 2,600만 원의 자산의 가치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돈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조금만 더 넓혀서 내가 3명한테 알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포함해서 7명 있으면 140만 PB고요. 그러면 12만 6천 원에서 각자 그분들이 쓴 거를 돌려드리면 9만 원이잖아요. 이 9만 원을 1.8을 하면 16만 2천 원이에요. 이거는 8천만 원 예금 이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6만 원 얼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어때요? 말하면 깜짝 놀랄 거 이러죠. 말을 못해. 16만 원 들어왔다 말을 못해.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한테 지금 얼마 받아 물어봐도 저 똑같이 얘기해요. 언니 알면 깜짝 놀랄걸? 똑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8천만 원의 예금을, 이자를 매달 1년 동안 쪼개서 들어오면 16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알리고 이 정도의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이야, 내가 8천만 원 자산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 브론즈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이러면 10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4억에 대한 예금 이자래요. 그러니까 부빌이 돼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4억 예금해 놓으시고 받는 이자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5억이에요, 5억.
브론즈 30%가 해당이 안 됐을 때는 4억.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13억에 대한 예금 이자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SP 됐을 때, 그 다음 지표를 어떻게 갈까가 아니라, 내가 13억에 대한 예금 이자, 이 정도의 자산을 만든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뛰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만 원 19억입니다. 저기는 브론즈 인센티브가 포함 안 됐을 때는 260만 원이고, 부비를 포함했을 때는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한 19억에 대한 예금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아까 9만 원의 비전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만약에 월급이었으면 쳐다도 안 받겠죠. 예, 제가 9만 원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언니들이 차라리 나가서 알바를 뛰어라 그랬어요, 저한테.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이거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만드는 일이야. 내가 이걸 좀 더 만든 다음에 언니 다시 알려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혼자 서면 10,000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3명하고 같이 썼더니 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6명하고 같이 썼더니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4명하고 같이 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는 사람은 24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은 많아봐야 6명. 네. 그런데 100배. 그리고 79명하고 같이 썼더니 400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메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꾸로 준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다 기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꾸로 400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일하면, 한 20년 일하면 이제 수입 제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 표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수입의 곡선이 이렇게 돼요. 네, 그쵸? 그래서 이 내가 노력한 거와 수입의 곡선에 만나는 손익분기점을 내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파운더스 PT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사파이어는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좀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수익 구조하고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테슬라 주식 만약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오르지 않을 때 저기 10년 동안 저거 지키실 수 있으세요? 자, 아마존 어떠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돈 안 될 때 지킬 수 있으세요? 네. 애플 여러분 40년 동안 지킬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 98학번이거든요. 네, 다음 사이트가 97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98학번 때 다임 이메일을 갖고 있었고, 제가 그걸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랐죠. 근데 그때 빠르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컴공가니까 당연히 그게 너무 익숙해서 했던 일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10살 좀 더 먼저 미래를 앞서 보고, 아니면 그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구나. 조금씩 월급 들어온 거에 한 10%만 좀 사놨어도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네이버가 99년에 나왔어요.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꼭 3번이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는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내가 정보를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본 것처럼 제품 써보고 좋으면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이게 왜 좋지? 왜냐하면 우리 그런 광고 있잖아요. 이거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근데 좋으면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알아보셔야 되고, 이게 왜 돈이 되는가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먼저 성공해본, 경험해본 분들의 성공담을, 나도 저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분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스폰서님들이 탱코화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공자들은 모두 다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혼자는 못 바꿔요. 근데 이 안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뭐 물건 팔아오기, 뭐 강매하기 하나도 없잖아요. 전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이건 안 하면 손해겠네. 왜?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해봐도 9만 원 들어오니까. 네, 그쵸. 그거 키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행 너무 많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시작했거든요. 광주도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약했기 때문에 저 혼자 미팅장 가는 날이 너무 많았고요. 맨날 나는 하겠는데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생각도 교만이라는 거를 이 안에서 알았어요.
예, 모든 리더님들은 잠재력이 잠자는 고인이 있다고 홍진희 스폰서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종서 스폰서님, 그 다음에 우리 한순복 리더님. 네. 한순복 리더님께서 제가 에메랄드 때, 너무 애매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리더님 한 번 와서 강의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정말 망설임 1초도 없이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오늘 임창원 리더님께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올 수 있겠어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저에게 정말 다 값진 스승님들이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 더 많이 성장하면서도 더 많이 또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얼마든지 어디든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그곳에 위너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쵸? 뭐 다 똑같은 아메이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미팅장 혼자 다니니까 저희 남편의 아는 지인분이 그 당시에 에메랄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장김치야 이러면서. 그래서 수연 씨 스폰서가 멀리 있으면 사업하기 힘들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한테 오라는 얘기죠. 나는 내가 에메랄드잖아. 내가 다 너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지혜롭게 그 김치에 현혹되지 않고요. 현혹되지 않고, 그 에메랄드 핀에 현혹되지 않고. 왜냐하면 저한테 알려주신 스폰서님은 그 당시에 파운더스 PT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혼자 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 그분이 그걸 보고 이렇게. 근데 너무 제가 감사한 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하루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혹 하잖아요. 근데 당장 김치까지 들고 왔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잠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봐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메이가 의리가 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저한테 파운더스 PT 그 임신해서 이렇게 오신 그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알아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알아들은 거는 그분 덕분인데 의리가 있지. 의리를 지켜야지 하고 봤더니 위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님께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나에게 스티커 같고 스토커 같고 그분을 나중에 여러분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리더님들 기회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분이 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이 성공의 기회를 계속 나의 걸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뭉쳐서 뭘 못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거절했던 이 남편분이 제일 행복해해요.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광주에서 1년에 2번씩 비즈니스를 타고 여행 다니시러 나와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광주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랑 일반석이랑 좌석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꾸겨서 가고, 아껴서 명품 사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자를 나중에 다 퍼스트 클래스로 다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의 10년 후 반드시 올 거거든요? 미래와 현재는 동시에 탄생한다. 내가 오늘 뭘 듣고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5년, 10년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그 10년 후가 저렇게 나 혼자 있는, 외롭게 혼자 있는, 사막에 있는 나 혼자일까? 아니면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면서 가고 있을까? 근데 이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돌은 언제 까세요? 이 나무는 언제 심으세요? 그 열매는 언제 따세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잘 배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부분 성공을 할 때 위에 걸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언제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실제로 진행되는 방법은 아래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되는 거 맞아? 의심이 될 거예요. 다시 배워. 맞네. 다시 해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가끔은 길을 잃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이해가 됐을 때 다시 도전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되는 일인데 모든 성공의 길은 아래에 방향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다 맞아요. 실수, 실패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으면 나중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딱 5분만 더 쓸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메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내 거 안 돼요. 아메이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내가 한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이해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이제 몸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서 아메이가 어떻게 자산이 만들어지는 일이고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구간마다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잘 배우시고요. 두 번째, 모든 일은 쉬워지기 전에 어렵다. 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계속 봤어요. 여러분, 저는 신혼 때 어떻게 6첩 반상, 9첩 반상 다 만드셨어요? 저는 신혼 때 항상 밥이 질어. 저희 신랑은 된밥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인데 꼭 김치국이 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발로 딱 하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네. 모든 일은 쉬워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금 어렵다 이런 분들은 쉬워지기 전 그 바로 직전이에요. 계속 쉬워질 거거든요. 계속 쉬워지다 보면 그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 할 자유까지 생기는 자유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꾸준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 어떤 것에 꾸준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 또 들어야 되잖아. 똑같은 자리에 또 가야 돼. 이 지겨워 보이는 이 보이지 않는 구간을 잘 버티시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진짜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잘 받으세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결국은 돈 부자, 시간 부자, 친구 부자가 되는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영상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올해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나. 작은 정보였지만 여러분들께 너무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다음에 이 무대에 올라와서 나도 이랬지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